김동규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바리톤 성악가입니다. 다양한 방송에 출연을 했으며 예능에도 출연을 하는 방송인으로도 활동을 했지요. 김동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비록 자신의 위치는 정상으로 올라섰지만 이런 모습과는 달리 전부인과 이혼하게 되면서 가정생활의 모습은 정반대였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의 인생 이야기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1991년 데뷔한 이래 바리톤으로 국내에서 또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은 김동규다. 대표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1999년 발표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월의 대표곡으로 사랑받을 정도.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이라며 웃는 김동규는 명성과 달리 겸손을 표현했다. 역시 그의 재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먹혔으며 동양인이 발탁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그 시기에 김동규 나이 25에 당당히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동양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참고로 라스칼라 극장은 유럽의 3대 오페라 극장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그러나 기쁜 시간만 있던 건 아니다. 히트곡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발표한 1999년 7년여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하는 아픔을 겪은 것. 이혼 후 노래 제작에 들어갔다는 김동규는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엔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그는 오페라만 했다. 1년에 11달을 나가 살았다. 집에 들어가서 속옷을 빨고 연주복 빨고 다시 챙겨 떠나는 게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는 내 꿈이 현실로 다가왔고 이뤘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 그 상황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김동규는 유럽에서 알아주는 바리톤 성악가가 되었지만 이것이 김동규의 인생과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굉장히 교만하고 제멋대로였어요. 독불장군식으로 되어갔어요. 김동규 전 아내는 연세대 황영금 교수의 딸이었는데요. 김동규보다 1살 연상으로 아내 역시 성악가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이탈리아로 같이 유학을 떠났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유럽에서 바쁜 공연 생활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도 유럽 공연 중 어느 고속도로 공중전화 부스에서 들었다.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었다. 둘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저는 공연을 가야 했고 아내는 집이 있어야 하니까 서로 간에 골이 깊어졌다. 유럽 생활 당시 너무 바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답은 결별이었다. 김동규가 당시 성악가로 너무 잘 나가고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고 성격 차이로 이어지면서 결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 이혼 사유는 김동규의 잘못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김동규 전 부인은 아들과 함께 독일에서 살게 되었고 김동규는 아들을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한 인터뷰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1995년생이니 이제 다 컸겠죠?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 되니까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라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규는 유럽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여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가 그곳에서 더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동규 어머니는 5년 반 동안 산자가 정리하고 나오는 바람에 아주 슬픈 얼굴로 돌아왔다. 김동규는 원룸에서 음악도 사람도 멀리하고 살면서 1년 넘게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가 아들을 세상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줬다고 하지요. 아들이 이탈리아에서 돌아올 때는 정말 비참했어요. 이탈리아에서 5년 반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 정리하고 왔는데 그때 얼굴이 아주 슬펐어요. 결국 혼자가 된 뒤에도 노래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견딘 시간. 김동규는 아내에게 보낸 아들을 떠올리며 씁쓸함을 토로했다. 그는
1995년생이면 지금 25살은 됐을 거다. 혹시 모른다. 마이웨이를 보고 있을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돼서 아들을 본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세상이니까 강인한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는 만날 것이라고 염원을 드러내며 자랄 때 모습을 못 본 게 제일 한스럽다고 했다. 유럽에서 20, 30년간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꿈이 깨졌다. 세계적인 무대를 누비며 활동을 해도 마음은 늘 공허했다. 내가 꿈꿔왔던 것이 호텔방 생활이냐 싶기도 하고 나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늙을 생각을 하니 암담해졌다. 김동규는 한국에 온 후 두문불출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동규를 다시 무대, 음악으로 나오게 한 사람이 바로 김동규 어머니였지요. 김동규는 이혼 후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혼자 오피스텔에 살면서 커튼을 쳐놓고 피아노 한 대, 침대 하나 놓고 6개월을 지냈어요. 영화 올드보이에서처럼 독방에서 짜장면만 시켜 먹었죠. 김동규는 방 안에서 처박혀 생각해보니 제가 살아오면서 이뤘던 모든 게 허망하기 짝이 없었어요. 모든 게 공허했죠. 이혼 후 혼자가 돼 한국에 돌아왔을 때 김동규의 곁에는 모친이 있었다. 3남매의 막내 아들로 자란 김동규를 모친만큼은 여전히 막내로 품어준 것. 김동규는 그때 어머니가 어려운 말씀 하시지도 않았다. 첫 마디가 밥은 먹었냐 였다. 그때 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다. 눈물을 국에 뚝뚝 떨어뜨리면서 먹었다고 말했다. 김동규는 음악가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 김한준이 작곡가이고 어머니 박성년이 소프라노 출신이죠. 다만 원래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중학교를 갈 형편이 되지 못했을 정도로 가난했죠. 박성년은 교복을 입은 또래들이 부러워 중학교를 보내달라며 한 달 동안 밥까지 굶는 단식투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중학교에서 처음 성악을 접하게 되었죠. 이후 박성년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벌기 위하여 식모와 교회 청소 등을 하면서 어렵게 고학을 합니다. 그런 후에도 소프라노 성악가, 중학교 음악선생, 레슨교사 등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김동규의 경제관념이 투철한 정신은 이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네요. 하지만 김동규 어머니는 아들에게 강제로 성악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저 음악적인 환경에 아들을 놓아둔 채 기다릴 뿐이었죠. 김동규는 이혼 후 어머니와 10여 년을 같이 살게 되고 방송 활동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소중함, 그리고 가정 생활에 대한 자신의 바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동규는 가정 생활의 안락함을 보러하는 동시에 혼자 사는 생활의 자유로움 역시 포기하지 못했죠. 아무래도 하나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이 아직까지 재혼을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동규는 당연히 혼자 살면 외롭죠. 제가 바쁘게 사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만의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김동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해요. 그곳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죠. 저는 저의 외로운 공간을 구속당할 때 못 견뎌 해요.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안 보고 싶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김동규는 불타는 청춘에 출연을 하여 불청 여자 멤버들과 썸을 이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김동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불청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고 김동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의 안락함과 독신의 생활의 자유분방함은 영원히 공존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가정생활이란 본인의 희생이 있어야 성립되고 김동규 역시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이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김동규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재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직 김동규의 남은 인생이 더 많이 남은 만큼
김동규가 원하는 삶, 안전적인 삶을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동규가 앞으로 우리나라 성악의 발전에 기여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김동규는 여전히 다양한 음악을 즐기고 공연하며 성악가로 대중 앞에 서고 있다. 특히 그는 국내 최초로 클래식 음악회에 해설을 더하고 후배 및 제자 성악가들과 재즈 등의 월드뮤직을 함께 하는 등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는 클래식 음악도 즐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장르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클래식 공연에 재즈를 등장시킨 것도 그 이유라며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다 했다. 결론을 내리면 그것만 갖고 만족이 안 된다. 변화무쌍한 음악에 살면서 옛날에 내가 배운 음악만 갖고 그 레파토리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이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변화 가능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